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 미리 스포를 하겠습니다.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적어도 올해 수능까지는 별로 써먹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방수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곡점과 접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조금 중요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수투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적분 단원에서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해요. 변곡점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두 번 미분한, 즉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x를 k라고 한다면 이 이계도함수의 두 번 미분한 함수를 이계도함수라고 해요. 이 이계도함수 x는 k 근방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혹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이 점을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이 변곡점 미적분에서 나오는 걸 왜 수투에서 다루냐?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제가 적당한 3차 함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y는 fx라는 적당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중요한 특성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끊어보면 이 빨간색 영역 왼쪽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항상 양수, 즉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 영역 바깥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디점에다가 대고 접선을 그려도 이 접선들은 항상 기울기가 음수겠죠. 그럼 이 기울기가 음수인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작은 점이 어디냐? 가장 기울기가 작은 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 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바로 이 3차 함수 입장에서는 변곡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점대칭 함수가 되기도 하죠. fx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즉 지금 이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찍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가장 작다.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어떻다? 이 접선이 가장 가파른 접선이 되는 거예요. 음수 기울기 중에 가장 가파른 접선이 바로 이 주황색 접선이다. 즉 이 파란색의 여러 가지 접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가파른 접선이 바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 친구를 갖다가 저는 변곡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곡접선의 특징이 뭐냐? 이 3차 함수에서 그릴 수 있는 음수 기울기에서 가장 가파른, 즉 음수 가장 작은, 절대값은 가장 크겠죠? 숫자 자체는 큰 숫자를 써야 될 거예요.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지만 이 변곡접선이 바로 이 3차 함수에서 가장 가파른 접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어디다 써먹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y는 똑같이 fx 이런 상황으로 주어진 3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어떠한 a라는 점이 있어서 0,a 라는 이 점에서 이 fx에 y는 f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ga라 하자. 여기에 그을 수라고 할게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ga라고 하자. 그럼 ga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얘는 불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불연속인 함수가 되는데, 즉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죠? ga가 지금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개수인데 그 접선의 개수들이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당장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a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얘는 지금 의미하는 게 y축 위의 점이에요. y축 위의 점이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나를 찍어 볼게요. a를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이 y는 fx에다가 접선을 요렇게 딱 한 개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안쪽으로는, 왼쪽으로는 그릴 수가 없는 게 얘가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르게 가파르게 이제 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어떻게 접선을 그려도 통과해버리기는, 뚫고 지나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접선은 한 개밖에 그릴 수가 없죠. 만약에 제가 0,0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는 접선 딱 한 개만 가능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작아진다고 가정해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긋게 되는 딱 한 개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점에서의 접선은 어떨까요? 이 점은 일단 자체적으로 접선 한 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접선 한 개가 있고 이쪽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한 개 더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의 개수를 몇 개 그릴 수 있더라? 얘 같은 경우는 2개 그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접선의 개수가 2개 가능하다.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큰 점은 어떨까요? 얘는 이쪽으로도 하나 그릴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도 하나가 그려지는 게 가능하고 이 왼쪽으로도 접선을 그릴 수 있어서 얘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접선을 3개 그리는 게 가능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쭉 접선이 1개에다가 이 주황색 점이 되는 순간 2개, 그리고 위로 좀 더 올라가는 순간 3개가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위로 계속 올라가도 쭉 3개냐?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 얘도 마찬가지로 이 3차 함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예요. 점대칭. 그렇다는 것은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어떻다? 가장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 변곡 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변곡 접선을 그리게 됐을 때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 윗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위로 이렇게 좀 더 올려주고 이 파란색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 자, 이 파란색 이 점이 되는 순간 얘도 물론 왼쪽으로 접선은 그릴 수 있어요. 이쪽으로 접선 그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이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냐? 지금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2개를 그릴 수 있어요. 얘는 왜 3개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변곡 접선이 3차 함수 fx에서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가장 가파른 접선이라 그랬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뭐다? 이 파란색보다 더 가파른 접선은 있다 없다? 이 3차 함수에서 이 파란색보다 기울기가 음수면서 더 가파른 접선은 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점보다 더 높아지는 순간 이 점에서 이쪽으로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쪽 오른쪽 영역으로 접선을 그리는 게 불가능해진다. 왜? 이 점보다 더 높아졌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의 접선이 조금 더 가팔라지겠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미 파란색 접선이 가장 기울기가 가파른 접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진 이 노란색 점에서는 이 3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선을 못 그리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밖에 접선을 못 그려요. 그래서 얘는 딱 한 개의 접선만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영역을 갖다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표시를 하면 여기까지는 모두 1개예요. 이 초록색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1개고 주황색 영역에서 2개가 되고 이 빨간색 영역에서 몇 개가 된다? 이 빨간색 영역에서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에서 2개 그리고 그 위에서 1개만 그릴 수 있더라. 여기서부터는 쭉 1개만 그릴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지점을 제가 A1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A2라고 해본다면 GA에 대한 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 얘를 A의 1이라고 하고 그냥 대충 얘를 A의 2라고 해볼게요. A1보다 작을 때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죠? 1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A1보다 작을 때는 접선을 1개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리고 A1과 같아졌을 때는 접선의 개수를 딱 2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커졌을 때는 접선이 몇 개? 3개 그릴 수 있는데 어디까지? A2까지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더라. 그리고 A2에서 바로 변곡 접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이죠. 그게 바로 A2 높이가 될 겁니다. 이 A2에서 다시 2개가 될 거고 그것보다 커지는 순간 다시 1개가 돼서 이런 식의 함수가 되게 되겠죠. 얘가 바로 뭐다? Y는 GA 함수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GA 함수가 A1과 A2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A1과 A2에서 어떻다? 불연속이다. 그래서 A1과 A2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결국 GA 함수는 불연속인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 미리 스포를 하겠습니다.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적어도 올해 수능까지는 별로 써먹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평가원에서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왔는데 이 변곡 접선을 이용해서 수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내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변곡점의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이 비교적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수투 저는 미적분 선택을 안 하는데 이건 쓸모없는 게 아닌가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고3이라면 조금 쓸모가 없을 수 있어요. 현역 고3이고 본인이 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든지 기하 벡터를 선택한다든지 하면 조금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현역 고3이 아니라면 내년 수능에는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굳이 제가 3차 함수로 예를 들어서 쉽게 보이기 위해서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fx가 적당한 2차 함수 곱하기 이런 식의 초월 함수와 다항 함수가 곱해진 함수는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대충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여기가 새로운 변곡점이 돼요. 여기는 지금 위로 볼록하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다시 아래로 볼록한 영역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다항함수와 초월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함수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변곡점이 몇 개가 생기더라? 2개가 생기더라. 2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이 변곡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 변곡 접선은 미적분 30번으로 나오는 킬러 문제에서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게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활용이 종종 돼요.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문제만 해도 이걸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주기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꼭 뭐 수능이 아니더라도 뭐 각종 모의고사에서는 더 많이 나왔었고요. 더 자주 나왔었고, 각종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킬러 문제를 다뤄주는 엔제 이런 데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곡점을 통해서 변곡 접선의 의미를 좀 알아보고, 변곡 접선이 가장 가팔라지는 접선이다. 요것도 조금 잘 상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주황색 접선이 이쪽 영역부터 이쪽 영역, 기울기가 양수인 영역이죠. 이쪽 전체 기울기가 양수죠. 이 영역에서 이 주황색 접선이 가장 가파른 접선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었을 때 이 파란색 접선이 가장 기울기가 음수 중에서 가파른 접선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계속 증가해버리니까 가파른 접선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심한 문제나 어려운 킬러 문제를 푸는데 적당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